축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근 의원님 있어요? 이태윤 의원님. 매번 총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그럼 저 부위원장님 먼저 하지. 뭐가 밥만 봐. 네, 이 주무하신 데서 이상한 쪽으로 바뀌나. 아까부터 먼저 해주시. 이태윤 의원님 먼저 하세요. 저기 168쪽에 그 기업체들 이게 뭐 이게 그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어떤 기업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 해결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좋고 또 관내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 좋으신데 그 우리 그 산단 내 그 저기 관리사무소들 있잖아요. 다 산단들 관리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도 자체적으로도 회비들 걷고 다 그러지 않나요? 회비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게 좀 해야지. 지금 보면은 어젯밤에도 뭐 공단 내에 어떤 그 직원들 그 종업원들의 어떤 체력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지만은 체육시설 뭐 보강이라든가 보수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주는데 이거 기업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뭐 현수막 제작 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좀 되지 않나?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금 송탄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인 그 관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조금 비용이 이제 발생되는 거 있고 그런데 회비에 의존하지 않으면은 그 공단 관리 자체의 시설 관리라든가 뭐 행정 그 공유지에 관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 비용이 없습니다. 아니 그 공단 관리소라는 게 자기네 있는 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의 어떤 홍보라든가 그다음 관리 등등 다 자기네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시에서 다 이게 뭐 해줘야 되나? 물론 이게 조금씩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 건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 시설물 같은 거 뭐 입간판 뭐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러는 건 그 자체적으로 좀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나? 이거 한번 설치하고 그러면은 매번 뭐 이게 지워졌다든가 파손됐다든가 하면 시에서 매번 다시 해줄 거 아니야, 그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관리소에서 시에다가 뭐 저기 어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새 뭐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은 기업들이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문화를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공단 내에서 그 관내 있는 기업체에서 우리 관내에다가 뭐 어떤 기부 체납이라든가 뭐 사회 환원 차원에서 해놓은 거 뭐 있어요? 전례가? 기업체별로 각자 이제 사회 그 환원 사업은 뭐 내부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전체적인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뭐 뷰리 돕기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있긴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공익적으로 다 이제 공단 내에 뭐 가로등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일반적인 공동시설에 대한 것은 이제 청소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다 저희 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관리에 대한 거 부대적인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참여를 유도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확 뛰게 되지 않아서 요즘에도 저희가 이제 기업 청소하기, 기업 주변 자기들이 관리하기 뭐 이런 거를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관련 문제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에 많은 인원을 채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도 뭐 저기, 해외 나가서까지 투자 유치, 그 활동을 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 좀 안타깝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관내 기업들도 같이 더불어서 어차피 여기 있는 그 시민들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외주에 있는 사람,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고용해서 쓰고 그러는데, 그럼 결국은 여기서 기업 활동해갖고 여기서 이익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우리 저기 뭐 평택시에도 어떤 것은 하는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져야 되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기업들이 좀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등하시하는 게 아닌가. 우리 관내 그 저기 시민들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본의원에 볼 때 좀 미비한 것 같이 보이고, 또한 제가 이제 뭐 다른 부분에서도 뭐 농업정책과든 농업기술센터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관내에서 소비되는 물품, 농업 관련 뭐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 저기 제품에 대한 그 활용, 그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색하단 말이에요. 네, 그거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공단이 들어 입주하는 데서 입주협약에 의해서 이제 지역의 생산물, 중장비, 인력 이런 것까지 이제 채용하는 협약을 지금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묶어서 산단별로 묶어서 하고 있는데, 기존의 기업체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저희가 전환해야 될 게, 기업 오너들과의 이제 그 모임이 이제 그 각 산단별로 좀 기업인 협의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제 실제적인 것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기업에서 지역의 고용률이 얼마인가 한 기업체별로 확인해서 그거 높이기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는 정책적으로 제가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맞춤형 지역에 있는 기업이 맞춤형 교육제도도 뭐 이제 이러한 직업교육 기능도 좀 끌어내서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거를 교육화시켜서 매칭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저희가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비 인력, 청소 뭐 이런 인력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만 있는 거지 실제 생산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은 맞춤형 제도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걸 해서 그 전환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창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뭐 다른 그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좀 그 바람이 있다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도 지금 맞춤형 뭐 일자리인데, 실제로 어떤 고급 기술을 원하는 거는 극히 미미해요. 중소기업들은. 나머지들은 그냥 들어가서 조금만 그 지도 교육 받고 그러면 다 가능한 직업군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딴 인력들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 쓰고 불법으로 저기 자행하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관내 제 눈에 얘기했듯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을 사용을 안 해요. 관내 기업체들이.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는 농업 관련이든 그 과수든 뭐지 채수든 그 사용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돼요. 그런 부분만 이루어진다면은 진짜 같이 더불어 상생하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질 텐데도 참 그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매번 얘기했듯이 상공에서도 있고 각 산단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협조 체계가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얼마 전에도 뭐 싱가포르에 쌀 팔러 홍보하기 위해서 갔다 왔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의 어떤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 기업들도 자꾸 우리 관내에 그 어떤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꾸 독려를 하고 좀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데 다른 무슨 뭐 어느 딱 일개 과를 갖다 특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도비 대시가 이거 되고 그런 거 보면은 농업정책과든 뭐 기업정책과 뭐 다른 데 다 마찬가지인데 국비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그 다음에 시비 몇 프로, 그 다음에 자부담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그런데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정산할 적에 네. 거기에 이제 그 계좌에 넣어서 현찰 지출한 것을 넣다 빼먹으면 모르네. 뭐 어쨌든 정확하게 사업비가 사용되지 않는 지출된 거에서 사용 명세서를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대로 넣다 확인 뺐다 안 하시나요? 그건 확인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시냐고. 하죠.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믿으십시오. 솔직히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건 제가 자부담이 만약에 국도비가 뭐 어떻게 몇 프로, 몇 프로 해갖고 자부담이 30% 많게는 50%로 다 이게 다 돼 있는데 자부담을 갖다가 물론 어느 어떻게 50%딱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사치까지는 제대로 돼갖고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좀 한번 제대로 좀 파악 좀 하셔갖고 정의 자부담률이 부담이 간다면 조금 줄여주는 한이 있어도 정확하게 사용은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불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에 기업정책과 업무 추진 예비했는데 녹색 에너지 팀 그 5명 해갖고 960만원 작년 10월 10날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본 예산이 11월 달에 있었는데 이제 조립은 10월 달부터 이제 조립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추가 못 들어 반영된 사업을 저희가 이제 인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과외 이제 충원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NH팀에 그 5명이 12개월인데 신규자 1명 지원하고 6명입니다. 그 5명에다가 또 1명을 갑자기 또 늘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업적체가 이제 1명이 증원된 인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짤 거 아니야?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예산에? 내년 본 예산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 그렇게 가는 할 거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아니 그냥 빠졌는데 네. 지금 보면은 네. 내년 본 예산이 11월 달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10월 달. 12월에 이제 그 심의 의결하는데 그럼 금년도 벌써 1, 4분기 지났잖아요. 예? 네. 그럼 12개월로 쓰면 안 되지 이거. 예? 9개월이지. 안 그래? 맞추다가 보니까 일단 먼저 인원에 맞춰서 지급을 아니 인원에 맞춰서 그렇지 추경에 올리는 건데 추경 날짜가 우리가 이거 그 본회의 날짜가 4월달이라는 거 뻔히 아시잖아요. 예? 3월달에 이거 작성할 때 1, 4분기 지나고 나서구나 그러면 9개월로 작업에 맞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재원은 풀 재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확보되면 같이 나눠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계획서라는 게 3월달에 작성해갖고 4월달에 올라가고 뭐 어쩌고 다 그 계획대로 됐을 텐데 그냥 무조건 1년치로 해갖고 잡아서 올려요? 부족액이 이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진행은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된 충원해서 넣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1, 4분기 돈이 또 불이행 처리나? 예? 인원은 충원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니 인원은 사업비에서 5명에서 한 명 더 증원해갖고 그랬는데 저는 얘기하는 게 1, 4분기가 분명히 이게 추경 올릴 때 1, 4분기가 딱 지나가니까 9개월로 해서 짜야지 12개월로 짜면은 1, 4분기 3개월치가 남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이제 불이행으로 처리해나? 근데 이제 부득이 여비는 기존 인원에 출장을 달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벌써 채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있는 직원은 인원입니다, 이거는.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한 팀이 다시 이제 온 겁니다. 기업정책과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인원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 6명은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다? 예, 작년부터 계속 있던 작년 인원입니다. 11월부터? 예, 네. 예. 그럼 이 사람들 급여는 어떻게 줬어요? 이거 추경에 뭐 예산 짜여지도 않은데? 예?
예? 기존에 서 있는 예산으로다가 일단 주고서 이거 만약에 이거 사건 되면 못 주네? 예? 예산이 안 서면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요? 11월에 12일 정도 가면은 이제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2차 추경 때 또 올리고 계속 이거 승인 날 때까지 올리겠네. 그럼 너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배짱이네. 세워주면 안 돈 맞아서 주고, 그런 세워주면 상황이에요. 월급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을 자르든지 월급을 못 주든지 의회 때문에 못 줬다 그럴 거 아니야 또. 이 공용 차량은 이게 전기 자동차 얘기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거 그전에 보니까 각 부서별 이게 국비가 지원되잖아 이거. 요건 10입니다. 이거는 100% 10인데. 전액 10이요? 예. 국비도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친환경차 지원되는 것은 환경부서에서 나오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이게 국비 지원해 주잖아요. 전기차는. 전기 자동차는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지금 없습니다. 일자리 경제가 이제 업무 추진 거로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지나서 급발진하고 아니 중간에 교체 그런 건 안 돼. 네. 지원 사업은 지금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 본 예산 다룰 적에 보니까는 각 부서에 막 이렇게 차 그 교체하고 전기 자동차 했는데 국비 지원이 있었거든요. 국비 지원 전기 자동차는 저희 이제 환경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없습니다. 이건 없다. 예. 그다음 171쪽에 그 상단에 보면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일반 운영비 있는데 이게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가 이게 전에는 없었나요? 네, 새로 설치된 그래서 설치되고 지금 인력 하나 저기 충원해가지고 사무실을 구의회 사무실에 예, 2층에 되는 있습니다. 거로 제가 예, 네, 네. 본 것 같은데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시건물이라 시건물이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네. 시건물이라 그냥 우리가 사무실하고 교육장을 쓰는 겁니다. 그냥 무상으로? 아니요, 저희가 쓰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직접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 마을 예, 공동체가 직원 채용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173쪽에 그 하단에 보면 반환금 관련돼서 이게 송북시장 아케이드 꺼내갖고 이제 1억 5,200이 이제 반환금이 됐는데 뭐 이렇게 많이 생기나 반환금이? 예? 원금 반환, 이자 반환, 과언납금 이거 어떻게 뭐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많아졌어? 최초 국비 교부일이 2013년도 6월 10날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지출이 14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2016년 12월 6일자로 그냥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하고 또 반감이 좀 세서 아니 이게 반환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이자 반환이 6,300. 네. 이제 지출 잔액에다가 금리 1.5%. 이자가 발생되는 거는 3년 동안. 그 예측 금액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업을 그 계획성 있게 진행이 안 돼서 돈을 지출이 안 됐으니까 이자가 발생됐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3년 발생한 겁니다. 3년에 거기 좀 공사가 좀 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시작하고 뭐 상인의 의견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민원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공사 그 지체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뭐 더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들어있던 아니, 것은 이자는 그렇다 치고 발생된 금액을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진 만큼에 따른 뭐 저기 지체 뭐 저기 에 대한 뭐 저기 돈을 갖다 더 지급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될 첫째 텐데. 이제 그 국비를 받아놓고 공사 기간이 길어진 거는 그 시장 안에 몇 개의 상가가 동의서를 안 써주는 바람에 그때부터 지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업정책과 전체 다 하는 거죠? 산업환경부. 예, 예. 그 포스 시스템 뭐예요? 물건 사면 저기 이렇게 계산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거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충동 이쪽 그 헤어롬 신규 새로 짓는데? 예, 새로 짓는데 시설 들어가는 겁니다. 당초에 그 로컬푸드 직매장 측에 이런 거 계획 안 집어넣었었나요? 이제 당초는 건축비만 계산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도 늘어날 소지도 있겠네? 이제 그것만 하면 오픈되는 데는 이렇게 저거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하는데 건축비만 산정해갖고 이게 또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게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내부 시설비니까요. 만 쓰면 그 다음에 그 지주형 입간판 그 바깥에다 뭐 이렇게 세우려고 예, 있는 모양이죠? 예, 예. 매장 표시. 견적서 받은 것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분 내역서 건설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파악을 못해요.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아유. 잡담이 이게 참 많네. 그 다음에 182쪽에 이거 보면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국비 예. 이거 이제 뭐 국비라고 해갖고 이게 우리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학교 우유 급식이 하는데 현황 자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총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어느 업체 거 갖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이게 소비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그 제품들 있잖아요. 예. 분유업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네. 그 자료 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4,895명이고요. 이제 단가가 말씀을 하시지 말고, 네.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자료를 알겠습니다. 분석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 업체도 있으니까, 예, 예,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3쪽에 이게 가축분뇨 퇴비와 앱비와 시설 지원 국비 이렇게 했는데 고덕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거는 가축분뇨 처리장. 그거는 지금 이제 그 3월 16일 날 축협에서 경기도 환경부 농림부 의견을 들어서 이제 회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축협에서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3월 22일서부터 24일까지 경기도와 농림부, 환경부를 축협과 같이 저기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농림부 의견은 뭐냐면 이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줄 수 없으니 경기도에다 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환경부 입장은 농림부와 중복돼서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경기도는 지금 이제 축협이 사업 변경, 인허가, 민원 등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 사업을 반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이제 입장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정식으로 축협에서 그럼 이 사업을 반납을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저께 반납 공문이 이제 축협에서 저희한테 이제 통보가 됐습니다. 이제 축협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2012년도서부터 이제 해양 투기가 중단되고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이제 발달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으니까 이런 새로운 접목을 해서 재추진을 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 이제 축협에서는 현재 땅 구입한 거 말고 3월 11일 날 이제 한 2,000평 정도를 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이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재추진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 그 민원도 좀 뭐 많았고 그 각종 그 시끄러웠던 부분 다 해결되고 나니까 왜 안 하는 거예요? 또 왜 반납을 해서 새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시에서 그 축협하고 추진하면서 이제 예산 문제나 모든 것에 문제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공법 선정에 의해서 이제 심의에 의해서 축협하고에서 이제 추진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축협에서 실제적인 실행이라든가 모든 걸 뽑아보면서 이제 실행 과정에서 축협에서 실행한 것과 지금 나간 사업과의 공법이라든가 그 배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용이라든가 이 문제에서 이제 축협 자체적으로 문제를 느끼면서 새로운 사업을 축협이 이제 진행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의 예산적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공법이라든가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는 추진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축협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용지 매수는 하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이런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것은 이제 축협이 간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것을 원래 우리가 기존에 선정해 준 사업이가 9월 30일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축협과 이제 그 축협이 구상했던 환경부 자금이라든가 그것은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없었었고 그다음에 농림부에서도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축협하고 시하고 다시 그동안에 예측됐던 환경부라든가 농림부 전체적인 현장 확인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이제 좀 검토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도를 통해서 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사업비 기존에 집행됐던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다시 가되 현재 있는 부지 확장되는 거 공법을 가지고 있는 검토에 대한 실증을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진행이 돼서 현재 계획이 성립이 되면 그걸 추진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거로 확실하게 해서 그게 종조에 문제가 됐던 것을 다시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니, 참 이게 하겠습니다. 뭐 축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지역민 그 주민들도 저기 어떤 민원 때문에 시끄러웠고 다 해결되고 다 이제 진행이 되는가 보다 싶었더니 지금 와서 또 반납을 한다? 그 국비도 지원이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정상 공법이라든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이게 이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진행 당시에 기술을 선택했던 것과 지금 환경 기술은 계속 발달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발달되는 좀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그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뭐 국비 확보라든가 시에는 시대로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민과의 그 소통 기회를 주고 다 협의하고 다 끝내고 나니까 지금 와서 반납한다? 그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저기 보충 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조금 길게 할게요. 저 들으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은 죄송합니다만은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물론 뭐 사업을 엉터리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시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는 뭐 축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뭐 축협에서만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의사결정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시와 같이 진행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현장을 확인하고 양쪽을 전체 확인해 보니까 축협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변화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 제기가 같이 이게 안 됐던 것 아니, 같아요. 물론 보십시오. 그런 상황은 문제가 있었던 것 자,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공법위원회라는 게 이제 공법선정위원회. 이제, 공법선정위원회라는 게 뭐 축협 관계자라고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시청 뭐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뿐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 대학의 교수라는 분이 이제 그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다가는 뭐 아주 뭐 잘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뭐 사업의 그 공법이 적정한 건지 합리적인 건지를 뭐 가릴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뭐 선정위원회에서 방망이 두들겼으니까 그건 뭐 지금 와서 누가 잘했니 못했니 그 선정위원회한테 가서 물어봐라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먼저 번에 저한테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평택시에서는 관여한 게 없다.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평택시 하루 그 축산 분뇨가 뭐 약 한 2,000톤이라고 예상들 하시는 것 같죠. 그죠? 지금요? 근데 거기가 하루 처리 물량이 200톤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10분의 1 정도도 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예산액이 70억이었던 것이 그것이 100억이 더 늘어난 170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지중화로 들어간다고 설치를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주변 민원인들랑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중화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지하로 들어가는 걸 지중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지중화 해준다고 한 얘기 없다며요.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법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 이 공법을 선정을 할 수 있는 업체를 30개 정도를 심사를 해서 네. 공법은 요 농림부에서 공법을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놨어요. 예. 그 업체만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공법이 됐든 그 공법은 축협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해달라 해서 시는 그거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된 거고, 또 지중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축협장님께서 그게 이제 지하 땅과 위에 길이 높으니까 이거를 현재로 높여서 지중화라고 하자. 당초에 설명을 할 때도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 사항은. 참 우리 과장님 거짓말을 참 기가 막히게 하시네 아주. 이거 조사 특위 한번 열어봐야 될까요? 한번 그럼요?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 당시에 합의 볼 때 언론인들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다 있어서 지중화라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지, 위층에서 볼 때는 도로 높은 데서 볼 때는 지하고 1층 저 밑에 지하 낮은 곳에 보면은 1층이고. 그거는 지금 축협에서 그 당시에 홍보할 때 홍보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는 거짓말했었네요. 그게 아니었었네요. 그죠? 그 당시에도 맨 처음에는 지하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지하와 그 밑에 논과 위에 길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공고를 그러면 하고 지중화라는 소리를 해줄 말았어야죠. 그죠? 우리 상식적인 가진 사람들이 지중화라는 거는 지하로 들어가는 걸 의미라는 거지, 지중화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지중화라고 그러고 설명을 그래서 했습니다. 어떻게 오명님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까? 질의 좀 할게요. 그 문제는 사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이병배 의원님 그 질의신 내용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틀림없이 그 서면 그 서약서 썼죠. 예, 공증했죠. 예, 했습니다. 근데 거짓말해요. 공증이 틀림없이 저는 그것 때문에 축산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예. 처음부터 단추식을 처음에 잘못 낀 겁니다. 그거 인정하죠?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지? 아니, 고독 이장들 특위 비상대책위하고 예. 그때 협의했을 때는 어떻게 썼어요? 틀림없이 지중화라고 그랬죠. 예, 그 상태가 지중화라고 그러고 설명을 하고 합의서 쓴 겁니다. 아 그러면은 예. 저희 이병배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특위 한번 해서 그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납한다면 그 국비나 다 반납시킬 건가요? 예, 반납시킬 겁니다. 그 시비는 언제 반납시켜요? 그럼? 지금 이제 어저께 공문이 왔기 때문에 네.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한간에는 해창인가 가서 7억을 달라고 의약금을 7억을 달란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얘기요? 이제 그거는 여태까지 이제 축협이 해창하고 이제 진행 과정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축협과 해창의 문제니까 지금 축협에서는 소송으로 해서 받아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지난번 그 오송하고 고덕 3억 준 건 어떻게? 그건 뭐 그냥 축협에서 그냥 손해나겠네, 그거는? 그거는 일단 뭐 축협에서 준 사항이니까 뭐 저희가 그래요. 그 과장님하고도 우리 저 이병배 의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좀 틀리는데요. 예. 왜냐면 그 축협에서 이제 사실 해면은 사실 축협에서 해야 되고 시에서 하려면 끝까지 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서로 그 떠넘기면 안 된다고 좀 느끼고 있고요. 그 문제는 그 비대위하고 그 아마 그 협약서 쓴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그 진행된 거는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국고 다 이제 국비 다 반납해놓은 건 그 고덕고 비대에 또 오성고 비대에 설명을 해주시고 요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축협에서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반납을 받아서 이제 이 정리를 하면 예. 일단은 그 상태로 이제 끝나는 거고요. 끝나도 왜냐면 예. 시 행정이 끝나면 끝난 걸 주민들한테 알려줘야만이 그분들도 아 이제 끝났구나 하고 또 다른 대안을 해야지. 지금 저 유효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이제 협의 각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효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뭐든지 그 드리겠습니다. 진행 그 과정에서 끝나면 끝난 대로 예. 또 시작되면 변경되는 데 사전에 설명드려서 먼저 같이 뭐 비대위나 그분들이 정말 집단적으로 그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면 축협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끝난 게 아니죠. 예. 그죠? 끝난 게 아니죠. 예.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택시를 겁니다. 위해나 축산인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예? 사업비 나갔든 사업비 진행됐던 사업이 이제 공법이 이제 변경이 종료된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 아까 뭐 공법심사위원회도 그 당시에 저 관련된 업체가 2개가 들어왔었죠. 그죠? 3개가 들어왔습니다. 3개가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 자격 자체가 안 돼서 아웃됐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2군데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나요? 예, 그래서 해창이라는 곳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구성원들이 누구죠? 해창이라는 회사가? 구성원이요? 예. 그게 원래 보니까는 음식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해창에서 공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 방식으로다가는 원활하게 분뇨 처리장이 돌아가지를 못해요. 원래 목적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도저히 이 공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죠? 논리가 그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축협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제 설계비가 우리가 이제 국도비를 합쳐서 45억 사업인데 축협에서 지금 뽑은 게 이제 171억이 든다. 예.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 이런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합의할 때는 그렇게 될지 뭘로 합의했습니까? 아휴. 네 됐어요. 예. 예,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예, 저기 제가 이거 뭐 이 꺼내갖고 좀 시간이 좀 오래간데 저는 이제 우리 상황에서 이제 뭐 국도비도 저기고 뭐 같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들을 쓰고 이거 축산농가라든가 일반 시민 그다음에 시 그 축협 뭐 다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국비까지도 반납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주민들하고 합의봤던 돈 나간 것도 또 다시 또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고 또 시는 시대로 또 행정적이든 뭐든 간에 또 지원해 주려면 또 새롭게 시작되고 뭐 좀 그러면 이게 좀 시끄러질 소지가 또 있겠다. 그래도 이거 좀 이거 어차피 가축 분뇨 처리장은 그거 하나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한 서너 군데 더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단추부터 제대로 좀 끼워줬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축산물 183쪽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신고 보상금인데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한 보상금 산원을 위한 예산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건수가 우리 몇 건이나 돼요? 5건? 예산 확보는 5건인데 지금 네, 현재 5 들어온 건 건입니다. 몇 건이나 있어요? 신고? 위반 신고가? 그럼 나중에 저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
2016년도에 한 건으로 해서 16만 원이 나갔고요. 예. 2017년에는 두 건으로 해서 이제 32만 1,000원이 나갔고요. 지금 심사 중에 있는 게 4건이 있습니다. 공심사? 근데 이게 그 금액도 올린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이제 그 신고 금액의 이제 20%에 대해서 이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그 가축 매몰지 사고 관리되어 있는데, 우리 그 지금 그 금년도에 발생된 거, 작년 연말하고 뭐 발생된 거 말고, 그 전에 AR라든가 그 구제역 발생된 거 이게 매몰했었잖아요? 예. 그거는 다 어떻게 다 원상복구 되고 다 처리가 끝났나요? 그 2014년도에 지금 이제 10개소가 이제 금년도에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네. 예, 지금 이제 원상복구가 된 게 아니네. 연차별로 기간이 지나 3년, 예, 3년이 3년 지나면 기간별로, 이제 주기별로 이렇게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3년 되면 그 이제 소모시키는 겁니다. 그 지금 그 전에 그 매몰된 게 그 뭐 침수수라든가 뭐 그들 다그 뭐라고 얘기하나 그다 이게 정리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봐야겠네. 3년까지 되면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관리하고 3년까지 관리하고 예. 이제 그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나머지 해체해서 그 안에 정리하는 매몰된 상황입니다. 게 사체가 다 만약에 이게 그 썩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 화장시키나?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3년이 지나도 예. 이제 그 사체가 완전 분해가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를 3년까지가 관리를 하고 3년 후서부터는 관리를 안 할 건데 예.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지금도 이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건 없고 예. 제일 그 안전한 게 그 뭐 화장시키는 거밖에 없잖아요. 소각. 예. 소각이나 이제 퇴비와 근데 우리 그 관내 그거 저기 그 소각할 때가 있나? 관내는 관련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문제네 이거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그 이제 지난 거는 퇴비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아서? 퇴비 혹유를 해가지고 썩히는 시설입니다. 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재활용한다는 의미의 팁이 예, 이제 걸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188쪽의 생활 책임을 수집 운반업체 평가위원회 수당이 당초에는 180만 원 잡았었는데 18명이네요. 위원들이. 18명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2회로 잡아갖고 이제 180만 원 더 저게 증명을 했는데 한 번 잡아서 두 번으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밑에 거. 당초에는요, 네. 저희가 7만 원을 계산을 했어요. 7만 원? 예, 7만 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 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하다 보니까 1회 것만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거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 뭐 7만 원으로 했고 2회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딴 위원회가 1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1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7만 원으로 하면 18명이 126만 원인데 180만 원을 세웠었잖아요. 아니요, 요청은 미리 했는데요. 지난번에 그 조정이 됐어요. 의회에서. 아니 의회에서 그러니까 7만 원, 이게 다른 데 형평성 해갖고 10만 원을 잡아라 그랬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는 7만 원으로 갖다가 계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80만 원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그러면은 18명이 7만 원을 잡았으면은 126만 원이 그 예산을 올렸었는데 180만 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252만 원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예. 지난번에 180으로 조정이 됐어요.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생활폐기물 관리포장금 읍면동 평가 이게 또 이게 그 400이 올랐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조언도 있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사기 시작 차원에서. 예, 현실화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RFID 기기교체 68대를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그냥 자료 요청을 할게요. 총 설치기기 현황 자료 있죠?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교체 시기 연한. 예. 2012년에 했는데요. 그게 5년입니다. 5년? 예. 근데 총 몇 대가 설치됐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68대 그 어디 노후 교체하겠다는 거 예. 그 위치를 좀 이제 자료를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그 민원이 발생됐다 하는데 민원 들어온 데 좀 아울러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쪽에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있죠? 네. 보상금이 이거 엄청 오른 거는 연 50에서 800만 원으로. 예? 예, 지난번 그 2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네. 그 상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저 지금까지 들어온 그 신고 네. 그 해갖고 포상금 지급 그 등 해갖고 실적 내역 좀 적어보세요. 지금까지는 사실 좀 미약한데요. 아니 지금까지 있는 것만 그러니까 예, 예. 자료를 달라고 예. 제가 자꾸 예, 알겠습니다. 시간만 찾고 예. 하니까. 그다음에 방치 폐기물 이행 복구비 해갖고 이거 저기 뭐 그 여기 그 내용 설명해 보니까 폐기물 허가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인한 폐기물 장기간 방치에 따른 이행 보증 보험금으로 복구하는데 그 저기 어디가 생활 쓰레기인가요? 그런 경우 있었죠. 저기 진이 쪽에 뭐 저거 있었죠. 그 생활 폐기물 그 저기 업체 뭐 도산 저거 통해묘사 뒤에 있는 거예요? 서해 환경인가 어딘가 그 한동안 그 사업장 폐기물이죠. 예. 예. 그 한동안 있었는데 이거 만약에 업체들이 부도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나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제도가 생겼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처리량만큼 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가 처리를 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91쪽에 세교산단 악취 실태조사, 미세먼지 분석 및 대기질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그 밑에 세교산단 무인 악취 포집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산단 말고 세교산단만 하지 말고 이참에 아예 다른 산단까지 다 좀 전수조사 해갖고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예? 다른 산단은 없나요 이거?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문제? 위원님 좀 보충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제 그 세계산단이 이제 그 민원이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불거진 사회는 이제 그 실시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이제 아니, 의왕시에서 다른 데서 얘기 안 해서 다른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민원 받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여기만 우선순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민원이 많이 네? 제기돼요. 만약에 세교산단 이거 하나만 딱 해주면 만약에 다른 데 또 민원 생기면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이참에 네. 지금 평택시가 이게 미세먼지가 제일 민감하잖아요. 중국에서 갖고 그 평택한 거기에서 지금 미세먼지 심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다른 산단도 다 같이 전수조사하고 만약에 그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가 필요하다. 그럼 다른 산단도 아싸리 다 해주는 게 낫지. 민원 생기면 그때가 될 거. 근데 요 지역은 지금 이제 아스콘 공장하고 레미콘 시설하고 화학 공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사업장을 고덕에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집중화되고 옆에 이제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으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관리는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건 산단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직제를 산단은 경기도에서 지방 산단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어요 다요. 그래서 남북권은 팀 하나에다 이제 직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산단만 국한되지 말고 네, 전체 산단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또 평택항 주변 산단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저기 미세먼지라든가 악취에 관한 거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줘갖고 거기에 개선 방안이나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 저기 단속을 강화해야 됩니다. 단속 강화하고 일단 그거 하면서 이제 나오고 단속을 해야지 뭐 결과도 그 사업장은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행정적으로 저희가 절차 이행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전체적인 이제 포집기라든가 이제 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송탄 지역에 지금 하나 미세먼지 관련돼 있는 건 송출 지역에 지금 없어가지고 그거는 추가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산단은 그 뭐 포집기 설치 안 해도 된다? 예,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해도 됐어요. 미세먼지가 대부분 이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그게 이제 외적인 게 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평택 지역에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이제 소각시설 아니 그러면 이쪽에서 많이 이게 있어서 지금 뭐 말씀하신데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게 중국인데 네네. 자 평택항에 그 이제 하역 작업하는데 거기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각업체 그 다음에 이제 목재공장 하역은 이제 하역하는데 그 뭐 시멘트라든가 그 곡물 그런 부분도 그쪽도 이제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거기하고 지금 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보면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하다 보면 이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제일 심각하다 그러면은 세교산단하고 평택항하고는 엄청난 거리잖아요. 그럼 거기 제일 먼저 오는 게 어연안산 뭐 청도 세교산단은 쭉 있잖아요. 거기. 세교산단은 이제 악취 거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여기 발생하는. 보면은 세교산단 악취 실태 조사가 있잖아요. 네. 전체 이제 거기에 미세먼지도 있고 악취 실태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산단도 다 이참에 전수조사라든가 용역을 줘갖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민원 발생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 그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저희 그 관내 그 뭐 위원님 말씀에도 뭐 일리가 있지만요. 저희 그 세계공단 같은 데는 저 평택시청 그 악취 집중 관리 업체가 12개 업체 중에서 4개 업체가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동안 거기 세계산단에 들어간 업주들이 또 올해 20년 넘은 노후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취지죠. 위원님 말씀도 뭐 공감합니다.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원 의원님. 해도 힘들죠. 동료인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서 예산 잘린 거를 기업정책과에 많이 올렸나요? 불급해서 올린 거예요? 꼭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아니, 그러면 이해를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 예산에서 예산을 잘려가지고 이래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면 그 필요성을 느끼면은 미리미리 사전 설명을 해야지. 이래 추경 앞서가지고 며칠 전에 와서 부랴부랴 의원님 시간 나시냐고 전화하고 말이요. 의원들은 뭐 의정 활동 안 해요? 그 집행부에 그 예산을 올려온 것만 가지고 의장 활동해나? 우리 이렇게 준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산 갖고 오면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작년도 대비 몇 년째 한 걸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설명해서 이거 추경에 꼭 세워주십시오 하든지, 이 본예산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심사숙고에게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추가 질의해서 추가 응답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하고 상감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잘린 거를 이제 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미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같은 요 사업은 그 도비 그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먼저 왜 도비 내치 사업이라고 얘기 안 했어? 그 몰라요 의원들이? 거의 다 도비 매칭 사업이네. 네, 그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에 도비 내역서 있어요? 네, 또 공문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씩 주고 봐요. 네, 의원들한테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산업권 의원들 한 쌍 다 주고. 이게 기업 정책은 너무해네 진짜. 그 개별 입지 기업 안내 표지판 유지보시 500만 원인데 500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원인자 부담이 있잖아. 여기 산단에 조성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개별 입지 같은데 이제 개별 입지 같은데 이제 밀집 지역에 보면은 이제 그 도로 입구에 그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안내 발표편을 뭐 아니, 한 우리 5개, 시에서 그걸 해줄 10개 의무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그 기업 제보가 해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니 동의원이 얘기했지만 기업도 어떤 기회한 부분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시에다 의존하면은 이것도 산달 묶어진 곳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 정책에서는 이걸 뭐 여러 군데 있지만은 그걸 최소화시켜서 꼭 필요한 데는 산단이나 굉장히 밀집 지역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입지한 데는 본인들이 입가파를 새겨서 자기 회사를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개별 입지 그 공장에서 들어와가지고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근데 이게 회사별로 도로망도 그렇지, 진입도 도로망도 그렇지. 다 민원이 발생됐던 곳인데 시민의 혈세를 갖다 도와준다는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의회에서 깎은 건데 이걸 또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저희도 뭐 한 10개 정도는 있는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설치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찾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려면 이제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 있어서 시에서 개별적으로 하면은 그 도시미관에 해치지 않게끔 유도를 하면 되지. 그것이 할 역할 아니에요? 공무원들 할 역할이? 알겠습니다. 여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 패밀리 크루스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거 성과된 거 그 성과도 좀 하나 가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도비 내시된 거 내역서 네네. 좀 전부 갖다 주시고. 이 도에서 해라는 거요? 우리 시에서 올린 거요? 시에서 올린 거죠? 아니, 이건 이제 해마다 저희 평택시가 이제 31개 경기도 전체 시군이 이렇게 해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일괄적으로 도에서 저기 도비 대칭해 주니까 네네. 시비를 이제 60% 부담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0%에서 70%로? 이런 데는 시비를 참 잘 써주네. 응? 이 소탄문 수월함리 이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도로가 이제 옛날 그 농료 개념이기 때문에 그 옛날 도로가 보통 폭이 한 2m 하고 이제 3m, 작은 데는 2m, 이제 좀 넓은 데는 3m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도로 명칭이 뭐예요? 그 저 마을 안길이요? 일반 농로입니다. 농로입니다. 농로? 네. 그 농로 농업정책과서 해주에 또 기업정책. 근데 이제 기업체들이 거기에만 밀집돼 있는데 그 들어가는 도로가 이제 각지다 보니까 그 이제 사유 토지가 일부 도로 옆에 있어가지고 좁아서 그걸 매입해서 이제 이거 농업정책과서 할 예산이 이걸 기업정책에서 해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석탄면에 뭐 수건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면에도 계속 그 요구가 일단 사항이기 여기는 때문에요. 농로라기 보기도 그렇고 일반 공장이 거기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 맹점이요. 이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은 응? 진입로 확보를 해놓고 6m 확보를 해놓든지 해서 공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지금 청북면이 참 계획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통역뿐이 아니요. 오늘 개별 입지 공장이 들어왔던 밀집 지역이 공장이 들어왔던 진입도로 부분이 전부 협소해. 이제 지적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위에서 하는데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저기 지평구 조례를 만들었잖아. 네. 6m 4m. 근데 이게 이제 자연 녹지화 되면 진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연 녹지다 보니까 이제 난개발이 안 되는데 일반 뭐 서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녹지가 아니고 일반 농지 지역 그쪽으로 관리 지역이나 이쪽으로 되다 보니까 개발이 그런 문제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쪽 서부 지역 같은데 도시화 지역은 괜찮은데 일반 지역들이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홍을리의 그 은성에서 장안로로 가는 그 홍을리 길이 그 공장이 밀집돼 있어요. 다 원해준 거 시에서. 이게 도로를 개설하면 이제 도로를 망을 개설해 놓으면 거기에 물려서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면은 도로 협상 그 차량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럼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무조건 계획 관리라고 무슨 무슨 관리라서 행정 소송이면 시에서 진다. 그럼 핑계만 대고 허가를 다 내주는 거 아니야. 허가를 내주고 나서 보면은 민원 사항은 전부 시로 들어와. 도로 사업 도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이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고 세금은 내겠지. 그 사람들이 세금은 내겠지만은 세금 받는 부분은 시에서 받아가 일반에게 들어와가지고 환원 사업 해줘 안 해주잖아. 이런 여건을 해가지고 뭐 지가 상승이다 뭐다 해가지고 도로 확장 안 해주잖아. 저기 이제 개별 입지. 장안로 가봐요 거기. 네. 개별 입지는 최대한 저희가 지금 억제하면서 최대한 물론 난개발 방지한다고 해놓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난개발 방지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그 지역은 허가권이 되니까
허가를 내줘. 그러면 그 사업자가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이면 시가 쳐. 해줘.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보락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만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의 저 맹점이고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건데 대수집은 그런 거를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렇죠.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줘야 되는 원칙이요.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의원 몫이가 다 하게 민원사항이 집행부에 안 따집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부 민원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그 동료인 했지만 업무 추진비 그 169쪽에 이런 것도 본 예산에 설명만 제대로 했으면 이거 예산 안 깎일 거예요. 근데 본 예산에 저희가 이제 그 항상 그 이거 저 예산은- 본 예산 다 안 깎고 전에 끝 깎지 않고 일부 남겨놓은 걸로 돈 준 거죠. 본 예산에서 1152만 원 깎고 3,800만 원을 승인해줬잖아. 그거 가지고 돈 쓴 거야? 돈이 모자라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예산 선거로다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2,680만 원이 부족했죠. 이게 얼마가 더 부족하다는 거야? 1152만 1152만 원이 부족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대로 산출한 거예요? 네, 그 직원 수에 따라서 이제 그 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6명 그 늘은 그 비용입니다. 네, 시간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지역 노사 민정 협력사업 지원 이걸 국비가 낸 시에서 12, 20%를 배치한 거예요? 네네. 공모사업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172쪽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베이비 부모 청년 등 해가지고 예산을 새롭게 세웠네. 2,500만 원을. 네네. 이것도 도비 내시대에서 네네. 내시대에서 사회적 나눔장터 조성사업도 이것도 도비가 내시대에서 네, 했고 똑같이 했네. 50%, 50%. 네네. 이런 걸 이렇게 잘 맞추죠. 시비에서. 압력 들어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사회적 경제 센터를 세우고 그 농업예산은 저 10이 조금밖에 안 주는데 도비 내려와도? 네? 농업에는 아주 인색해. 농업정책과 예산은 아주 인색하다고. 도비가 4시가 돼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저 10이 조금밖에 안 늘어주더라고. 그 전통시장 관리 소화기 설치 이것도 새롭게 하는 거죠? 네. 그 전통 5개 시장 전통시장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수요를 다 조사했습니다. 네, 시장별로. 수요조사에서 들어간 겁니다. 6개. 그러면 소화기가 어떤 종류예요? 그렇게 새롭게 예산이 올라오는구나. ABC 소화분막이라고. 소화기가 어떤 소화기인지 그 사진을 모형을 그려서 ABC 선물- 분말 소화기라고요. ABC 분말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일반 빨간 그 소화기 그겁니다. 그런 거를 사진을 붙여가지고 좀 의원들한테 일반 그 가정용 배포해줘야 소화기. 규정에 맞게 설치하겠습니다. 네. 뭐 소화기가 여러 가지 조그만 거 있고 소형 소화 있고 지금 하도 변화가 많아서 잘 모르니까 그래 우리도 전통시장까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752A. 그 사진 하나 주세요. 사진. 네. 예, 농업정책과 125조 농촌축제 우수마을 해 선진지견학 현재 2개 마을이라는데 어디 마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저기 대출이 그 노아리에 있는 대출이 이즈마을이고요. 공관이 아니 대출 2주 마을 왜 이렇게 히팅을 많이 줘? 아니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축제 근데 하는 데 매마디 따라서. 소리지만은 예. 이 대출이 많이 저 예산 넘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 요거는 뭐 저기 대출이 그 자연 그 축제로 대출이하고 해서 선정돼서 그 공모사업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는 저기 그냥 저기 시에서 그 저 올린 거 아니야? 예 이게 이제 축제 마을 저기 대출이하고 또 공관이 공관리? 예 공관이 일사리가 합쳐져서 그 그리고 축제 공관 일사리 예. 이거 행사 하면서도 참 근데 들력 경영체 네. 이게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했지만은 이 관기업이라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안중농의 송탄농협에 저도 이거 12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 국비 12 자부담 10% 이게 이렇게 해라고 한 거예요? 자부담 10% 해라는 거예요? 이 자부담 이제 지금은 사업이 자부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은 뭐 딴 거는 뭐 여러 가지 자부담들이 많은데
여기 가수 생산 시설 현대가 지원 사업 50%. 그 다음에 농업관리기 지원 사업비 50%. 거의 50% 자부담이. 근데 농협은 왜 이렇게 자부담을 약게 해주는 거야? 이건 이제 국비 사업으로서 정책적으로 아니 국비 사업은 어떤 국비 사업 아니 도비 시비 다 들어오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업이 국비 이제 개인한테 가는 거는 국비 사업이 적고요. 이제 50% 지원하는 가수 생산 시설 현대가 사업도 국비 시비 예? 자부담이 여기도 50%예요. 근데 이제 공동 법인체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좀 높고요.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모든 사업이 거의 50%입니다. 자부담률이. 뭐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는 거야? 예. 그게 왜냐면 그 개인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이제 힘드니까 국가에서 농협을 개인이 통해서 힘들면 개인한테 자부담을 조금 줘야지. 그 우리 의원님들 항상 얘기가 농업 쪽에 농민들이 요즘 소외감 느끼잖아요. 쌀값 싸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여건에서 생활을 하는데 좀 그 자부담률을 좀 싸게 해서 그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의원들 항상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부담률 비싸면 현시가로 가서 저기 그 도매가게 가면 그 가격이 좀 사. 자부담 비율 빼준 거에서 그 사람도 빼준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예산도 이제 50%서 일괄 이제 맞춰서 지원하게 이렇게 올 군예산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점심 식사하고 가시죠 뭐. 많으시잖아.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 계한데 의원 여러분 이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